주택임대사업자들이 7개월 만에 또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주택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왜 이렇게 뿔이 났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놓고 정말 임대사업자들 불만이 많은데 어제 헌재 또 가셨잖아요. 목소리를 높였는데 우선 회장님이 맡고 계시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이건 어떤 조직이죠? 저희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주택임대인 그리고 임차인들이 모두 함께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작년 8월에 정식 인가를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제도와 이런 법률들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협회인데 임차인도 들어가 있어요? 예. 임차인은 혹시 몇 분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그 다수는 아니지만은 이런 임대사업자 특히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규제에 대해서 함께 피해받고 계신 이런 임차인들 또한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게 임대를 주는 임대인만이 아니고 전월세를 사는 임차인도 피해가 많으니까 이 협회에 들어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 지금 정부 여당 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 매입 임대 작년 7월 10일입니까? 예. 아파트 매입 임대는 폐지를 했고 모든 유형의 단기 임대사업자도 작년 7.10 때 폐지를 했죠. 폐지를 했고 예. 요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매입 임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뭐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것을 6개월의 시간을 강제를 하면서 그 단기간 동안 매각하지 않으면 이 과세 특례에 대해서 박탈하겠다는 또 안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예.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것도 매입 임대는 폐지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회장님께서 마침 여기 오시기 전에 예. 더불어민주당 워낙 이제 이게 불만이 많으니까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바꾼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셨다면서요? 지난 일요일에도 그 민주당 부동산 특위 의원님과 면담을 진행했었고 오늘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정책위원님과 이제 면담을 하고 왔는데 우선은 임대사업자를 대하는 이런 인식에서 다소의 온도차가 있음을 좀 서로 확인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정을 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공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런 그 임대 시장의 그 안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공적인 의무라는 게 이제 임대를 5%만 올리고 예. 장기 임대를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게 공적 의무를 다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철퇴를 지금 내리는 건데 오늘 만나보니까 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단시간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깊은 논의가 되지는 않았었지만은 이런 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단시간 안에 성급하게 다루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마침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예. 그동안에 왜 기업 의견을 듣는 걸 마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임대차 제도에 대해서 정부 생각처럼 또는 특위 생각처럼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어떻게 송영길 대표는 얘기를 했습니까? 저도 이제 이동 중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된 내용인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쓴소리 경청 캠프 진행했던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나왔던 어딘 같습니다. 이거는 2017년 당시 현 정부에서 장려했던 정책이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지금 공공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스스로 뒤바꾸는 것, 국가 정책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이 믿고 따라야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지 혜택을
혜택이 아니라 어떤 특례 규정이죠. 의무를 다함으로써 받는 과세 특례라고 특례 규정을 정하시면 됩니다. 폐지하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안 팔면 중과하겠다 이런 거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특례를 폐지하는 걸 바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 같아요. 송 대표 얘기는. 일단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땐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서도 이 임대사업자에 관한 법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인데 예. 이 법은 50여 차례 현재 개정이 되면서 전문가들조차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난감해하는 상황의 이런 법입니다. 아니 50여 차례요? 부동산 대책도 뭐 25번이나 나와서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이 법이 뭐 50여 차례나 바뀌었어요? 그렇죠. 당사자도 모르고 그 담당하는 그 기관이나 부처 또한 지금 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법들을 개정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그 정책을 한다는 거는 임차인 그리고 주거 안정과 그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문제,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에 오늘 또 논의를 같이 했었었고 이런 신중하게 부분- 접근해야 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의 주거 안정 그리고 임대료 상승 및 주택 가격과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그 검증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그래서 이를 지탄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헌재 어제 가셨고 7개월 전에도 헌법 소원을 하셨는데 이게 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까? 지금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 매매 임대를 없애려고 하고 양도세 증가 특례 규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죠? 현 정부에서 지금 임대주택을 등록하라고 권유를 했었고 유도를 했었고요. 국민의 입장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면서 임대 등록을 했었는데 갑자기 정책을 변경해서 임대 사업을 폐지하고 이렇게 종용을 했던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신뢰보호 원칙을 정부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소급입법 예. 규정실 위반한 거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런 신뢰보호 원칙뿐만 아니라 그 재산권의 침해, 그리고 자유권의 침해,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그리고 직업권의 침해. 임대 사업자도 일종의 사업자이고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침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연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월에 네. 이렇게 헌법 소원을 제출하면서 지금 2,087명이 청구하였는데 예. 단 한 명에 가까없이 심판 회부되었고 지금 정부 측과 의견서 전달을 통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공방을 이어가군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헌재에 가서 탄원서를 내서 빨리 좀 어떤 결정을 해달라 그런 걸 얘기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처음 예고대로 과세 특례가 폐지되면 임대사업자들 분들 중에서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까? 아무래도 협회에는 그런 진정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힘겨우신 분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매일같이 수십 건 그리고 수백 건에 달하는 이런 피해 사례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안에는 뭐 아파트, 비아파트 그중에서도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기간으로 임대 의무 기간으로 따지자면 단기, 장기, 단기에서 장기로의 전환 그 안에는 과거 3년, 5년, 4년, 8년, 현재는 10년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적용하면 어떤 부분은 손해를 받고 어떤 부분은 또 피해를 받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예. 것은 저희 회원님 중에 한 사례인데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단기 임대 사업자로 다세대로 이제 그 임대 사업을 하시다가 단기가 4년인가요? 지금? 그분은 예전부터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5년이었을 아, 그건 겁니다. 5년이었고. 네. 근데 의무 임대 기간이 그 종료가 도래를 하였고 아마도 그 강제 말소를 당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못 받아서 종부세가 과세되게 되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다세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한 호실 한 호실이 보유 주택수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건물의 공시 가격이 아파트 그 공시 가격과 비슷한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파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한 400만 원대가 나오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보유세 총합이 4,800만 원이 그분이 나오게 그 되었습니다. 세대가 몇 채나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한 뭐 10세대에서 20세대 안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1년 임대 수입은 4,300만 원입니다. 아, 임대 수입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만 하는 상황.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 또한 힘든 상황입니다. 팔기도 못하고. 그렇죠.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소형 구축 아파트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사 정책을 하면서 내놓으면서
청약을 기다리시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소중한 청약 기회를 버려가면서 이 주택을 매입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리고 그러면 아파트가 다소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물건들을 구입할 차상위 계층이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차상위 계층 분들은 이렇게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들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또 소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LH에 예. 매입 의뢰를 해놓으신 상태인데 그 수익률이 LH. 저조하다, 부축이다 해서 매입을 거절당한 그래요? 상태입니다. 그런 그러면 분들은 정부가 네.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팔리지도 않고 LH에서도 매입을 안 해주니 이 부분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겠죠. 임차인에게 전가돼.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협회에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런 임대등록 사업자들이 집값을 부추긴 사람들이다. 예.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 갔다. 예. 야, 적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던데요. 조세 피난처라고 네.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조세 폭탄을 안고 있다고 피난은 이야기를 하고 그냥 있습니다. 폭탄을 맞게 됐다. 지금 정책대로 하게 되면은요. 지금 집값이 상승하게 된 것은 공급 정책의 부재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급 정책이 그 기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집값이 상승하게 된 것을 이런 하나의 그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하나의 원흉이라 하고 마녀사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다가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회장님 앞으로 이제 헌재에 가서 어제 탄원을 제출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일단은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안이긴 하지만 결국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런 과정을 납두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그 현장의 목소리와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합리적인 그 방안이 도출되도록 아니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는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이런 의견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견을 좀 많이 모아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군요. 네, 날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임대주택 문제 잘 들어봤습니다.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 협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